사이다 무비튼. 나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벌써 30대에 들어섰지만 나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주변 동료들과 후배들은 하나둘씩 다투어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 와중에 내가 가정이 없다는 이유로 스케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울 거라는 선입견과 순한 성격 탓에 나를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는 후배들은 나를 찾았고 나는 대신 업무를 맡아줬다. 그러다 보면 잔업시간도 늘어났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부탁을 들어줬다.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곤 했었다. 그 외에도 후배가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 자진해서 일을 도와주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고 발벗고 나서는 게 내 스타일이었다. 어찌 보면 오지랖하였던 나도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됐다. 그 여자는 내가 자주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원이었는데 자주 가다 보니 얼굴도 익히고 사담도 가끔 나누곤 했다. 그 얘기를 동료한테 했더니 그러지 말고 데이트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도전했는데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그녀는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데이트를 계기로 관계가 급발전했고 사귄 지 석 달 만에 프로포즈했다. 프로포즈에 성공했다고 말하자 우리 부서 전체가 모여서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다. 우리는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동안 나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며 내 결혼식에 꼭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객 선별이 고민될 정도로 인맥 부자를 실감했다. 행복한 고민 속에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고 신혼여행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내의 바람은 4박 5일간의 해외여행이었고 나는 일정에 대해 적잖이 고민이 됐다. 지난 오랜 독신 기간 동안 남의 잔업까지 도맡아 해왔으니 4박 5일간의 해외여행 정도는 금전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내는 사람들이 붐비는 게 싫다면서 신혼여행을 모두 평일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고민이었다. 나는 그동안 유급휴가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 평일에 휴가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일주일을 꼬박 쉬는 셈이 되는지라 고민이었는데 동료들이 그런 내 고민을 모두 해결해줬다. 그걸 왜 고민해? 그동안 우리 대신해서 일해준 게 얼만데. 신혼여행 기간엔 당연히 우리가 커버를 해야지. 상부상조. 맞아요. 진지한 선배한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세를 졌다고요.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번엔 저희가 열일할게요. 대신에 선물 사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라면서 모두들 진심으로 나를 위해줬다. 또 자기들 신혼여행 경험치를 발휘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같이 흥이 난 분위기였다. 이런 동료들, 후배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우리 부서의 부장도 교체됐다. 지금까지 우리 부서 부장은 좋은 의미이자 나쁜 의미로 존재감 제로였다. 덕분에 보고하는 것도 부담이 없었고 안건 통과도 쉬웠다. 그래서 부장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새로운 부장은 달랐다. 일단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스타일이었다. 당연히 사원들 사이에서 반발감이 생겼지만 일단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인사권은 회사 임원들에게 있는 만큼 우린 그저 참는 방법밖엔 없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시기에 나는 신혼여행을 가야 했고 이 사실을 안 부장은 나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신혼여행을 일주일이나 간다고?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런 한가한 소리라던가? 안 돼! 기각이야! 저는 이미 유급휴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부장이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동료들은 사칙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며 다녀오라고 나를 독려했다. 동료들 말처럼 절차에 맞게 유급휴가를 받아놓았고 부장 말은 일단 무시하고 나는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신혼여행 중에도 동료들한테서 즐기고 있냐며 라인으로 메시지도 오고 나도 멋진 풍경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료들한테 부탁받았던 물건들도 꼼꼼히 챙겼고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우리 부서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자리로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동료들이 부장한테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내 책상 위가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잠시 후 내가 출근했다는 말을 듣고 부장이 왔다. 출근을 해?
뭐하러 왔는데? 뭐하러 오다니 일하러 왔죠. 제 물건들은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낯짝이 두껍네. 나는 자네한테 신혼여행을 허가한 기억이 없어. 그런데 부장 명령은 개무시하고 감히 회사를 빼먹어? 그것도 4박 5일씩이나? 업무 실적도 엉망인 주제에 부장 명령도 씻고 제멋대로 회사를 빠져? 내가 그걸 가만둘 것 같아? 네 짐들은 전부 갖다 버리라고 했어. 그리고 넌 해고야. 그냥 집에나 가. 네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란 나는 제 짐들 어디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엄청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요. 니까지 꽤 중요한 소리가 어디 있어? 무능한 월급 도둑짐은 갖다 버리는 게 환경을 위해서 좋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 클라이언트와 사인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었다고요. 자그마치 50억짜리. 그 말에 놀란 부장은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런 말을 왜 안 한 건데?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부장님입니다. 서랍에 열쇠까지 잠가놨었는데. 나는 그런 귀중한 계약서를 열쇠도 채우지 않고 보관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하지만 부장은 내 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버리겠다는 집념으로 만일을 위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스페어 키를 가져와서 내 책상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짐을 깡그리 한데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날 버린 쓰레기는 이미 수거해간 상태였다. 부장은 자기가 더 흥분해서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네가 내 말을 씻고 멋대로 여행을 가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알았어? 이번 일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지금 누구 책임이냐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11시에 클라이언트가 계약서를 들고 여기로 올 겁니다.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도 있지만 불가능한 데이터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낸들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더니 부장은 사무실에서 나가버렸다. 복구가 불가능한 데이터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작성했던 자료를 말한 거였는데 동료들과 부하들이 벌써 다른 부서를 찾아가서 협력했었던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작성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 대응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 전체가 부사장님께 보고했고 다시 사장님께 보고됐다. 하마터면 50억 가치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장님은 경로했고 즉시 부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날로 바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 일은 본사에도 보고됐는데 본사에서도 이 일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 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본사가 아닌 지방지사로 자천됐다.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자천된 후 다시 본사나 대도시로 복귀된 예는 없었다. 그래서 자천 지령을 받은 사람들은 퇴임 때까지 지방에 있는 작은 출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다. 부장은 해고 처분이 내려진 후 왜 저한테 이러세요? 잘못은 진지하니 했는데 회사 일은 내팽개치고 신혼여행을 장기간 갔다 온다는 게 정신이 나갔단 거고 그런 애사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을 해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했는데 대체 그 사고방식은 어느 시대 거야? 그리고 진지한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인성면에서도 자기 부서는 물론 타 부서에서도 진지한 군에 대해서 악평을 한 건 당신 하나야.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부장 자격이 있는 거야? 감히 누굴 해고해? 자격도 없는 게 나서서 몇십억짜리 계약이 날아갈 뻔했는데 어디서 변명짓거리야? 사장님한테 된통 깨지고 깨갱해서 조용히 회사에서 걸어나갔다는 후문이다. 물론 부장도 가족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아내분이 이혼 서류만 놓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후 전 부장은 지방에 가서도 내가 예전에 부장이었어. 니들은 내 말만 들어. 어쩌고 망언을 했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풍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구제불능 그 잡채.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